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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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돌아온 식판의 아모르입니다. 이렇게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017년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유튜브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시작해 마케팅 직무를 하고 있고 현재 10몇 년 차로 직장인 아모르입니다. 연구와 상품 기획 그리고 마케팅 활동이 주 업무이고 해당 부분에 앞으로 많은 의견과 조언 드리고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돌아온 식판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식판 시즌2에 합류하게 된 노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회사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고, 인체 적용 시험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니코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같이 하게 된 니콘이라고 하고요. 저는 식품업계에서 20년 정도 함께 일을 했었고, 예전에 같이 팟캐스트 운영하다가 이번에 유튜브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된 니콘이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식판 시즌2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식판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팟캐스트를 하면서 현직의 다양한 현직자분들을 초대해서 직무를 소개드리는 방송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네, 현재에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튜브 방송으로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저희 식품산업인재양성협회에서 약 5년간 대학생들 멘토링을 하면서 자주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다양한 현직자분들의 의견을 좀 드리고 그 외에는 식품 트렌드나 최근 식품계 이슈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현직자분들을 초대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초대했으면 하는 직무나 회사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는 현직자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제 학생분의 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주제는 학기 중 학과, 대학원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개발팀에 계신 로라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험실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일까요? 네, 질문은 지금 현재 3학년인데 학과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석사로 기능성 관련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능성 관련 기업만 들어가게 되면 선택법이 좁아지지 않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는 대학원을 간 케이스로서 좀 추천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물론 세부적인 그런 연구 활동을 하면서 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그런 학생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더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가고 싶은 회사를 골라서 가는 그런 경우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다음 니코님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 멘토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반대로 저는 이게 학년 중에 그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험실에 들어가면은 밤늦게까지 또 같이 실험실을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다른 그 밖의 활동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학기 중에 대학원을 굳이 꼭 가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양쪽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제가 뭐 실험실에 들어간 적은 없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식품 관련 전공자나 당연히 이제 연구원들이 많은데 연구원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보다는 본인이 이 실험실에 들어가는 목적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실험에 대한 걸 배우고 싶은 게 맞는지 아니면 그저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석사를 기능성 관련해서 대학원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그 전공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분은 석사는 유지류였는데 실제로는 건기식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가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일반 대학생들이 대학원보다는 스펙을 좀 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스펙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이라면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로라님도 더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도 좀 나는 뭐 이런 경험, 뭐 연구실이나 뭐 좀 대학원 생활을 미리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한 달이라도 뭐 방학을 이용해서 짧게라도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단 학생분이 이제 들으실 때 이게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리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현직에서도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험실에서 내가 이거는 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맞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고 교수님한테 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다. 이랬을 때는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그냥, 대학원을 가면 다 실험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로라님이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제가 가져왔는데요. 소방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소방학과인데 식품 관련 학과로 전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부상이 있어서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한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식품학과로 전가해도 괜찮은지, 또 주변에 이미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식품 쪽으로 가는 거를 또 만료했다고 해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또 뭐 아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가 적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논의해보죠. 이번에는 니코님부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른 학과에 이제 진학하다가 저희 식품공학 쪽이나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식품 기업 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좀 고민하시는 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 급여가 좀 적다는 문제. 이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단지 자기가 뭐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식품공학이나 식품영양학과를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보면은 식품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렇게 다른 그 식품 영양학과라든지 공학과의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거 외에 자기가 이제 진짜 뭐 식품에 관심이 많고 그런 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와도 좀 잘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우선 뭐 소방관도 부상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가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식품학과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좀 더 자세한 이유를 듣고 싶긴 해요. 근데 자세한 이유를
듣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급여 얘기가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식품 회사여도 급여를 계속 이제 이직을 하면서 급여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왜 식품업계에 오고 싶은지 좀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점도 좀 미리는 고려하고서라도 좀 진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니코님도 추가로 의견 있으신지?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식품 쪽에 이제 급여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급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른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비하면 그게 아주 썩 많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입사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뭐 아주 적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고 그 정도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들어와도 이렇게 벌어먹고 살기에는 어렵지 않을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오시면 좋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니코님께서 방금 벌어먹고 살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식품이 이제 좀 카테고리 직군에 비해서 약간 급여 수준이 많이 낮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 회계나 손익의 관점에서 사실 그런 걸 많이 보게 됐는데, 그냥 이제 잘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IT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사실 사무실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조가 베이스가 되고, 유통업계에만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제조가 베이스가 되려면은 무언가를 생산해야만 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우깡을 사실 10,000원을 받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진짜 과자 같은 거는 뭐 하다못해 500원, 뭐 700원 원가가 이래도 1,500원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계산하다 보면 급여 수준 자체가 막 높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것도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회사의 업종도, 식품도 요즘에는 푸드테크라는 것도 있고 사실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가 적다 많다를 만날 수는 없고, 혹시라도 급여가 조금 고민된다 하시면 급여만 봤을 때는 아예 다른 직군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급여가 작은 걸 알지만 그래도 이만큼 재밌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식품이라는 업종이 그 타 업종에 비해서 정말 가장 재미있는 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본인이 적성이 맞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추가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식품학과 오세요. 네. 저희는 다 겪었지만 아직도 식품에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고 즐거운 곳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마지막 주제는 이제 또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양사인데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데 식품 쪽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될지, 다른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혹시 니코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영양학과 졸업하시고 최근에 식품 이제 기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영양사 쪽이 많이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식품 회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적성에 맞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 식품 기업 쪽에도 영양학과 졸업하시고 오신 분도 많고 취직도 많이 되고 있어서, 우선 그 식품 기업 쪽에 영양학과를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들이 어렵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영양학과하고 이제 일반적인 식품 기업하고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좀 더 식품 기업에 맞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식품 그렇게 하려면 자격증도 좀 이렇게 따놓고 들어오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로라님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이제 뭐 이미 영양사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직하고 싶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조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고객들이랑 그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식품 기사나 뭐 위생사는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 식품 기사가 없다면 식품 기사 같은 자격증은 취득하셔서 실험 쪽 분야라든지 나중에 또 영양교사나 대학원 또 생각하셔서 영양교사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무직으로도 저는 이제 컨설팅 쪽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뭐 개별인정 원료 뭐 인허가 쪽으로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포커싱을 정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양학과 나오신 분도 이제 실습을 가는데 실습을 가서 같이 조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의견이 좀 안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쪽 영양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영양사 하셔도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영양사 실습도 나가봤는데, 사실 저도 저는 영양사를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영양사 실습을 나가고 나서 원치 않은 케이스이긴 해요, 저도. 그리고 영양사분들이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 아니다 보면 박봉인 것도 많고, 적성에 맞지 않다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나오시는데, 일단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광고일 수 있는데, 저희가 먹는 거로 취업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예, 저희 니코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먹는 걸로 전공하자가 첫 편이고 이제 취업하자 또 책을 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분 영양사 하셨던 분들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최근에 그 도서관들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도서관 이용하셔서 읽어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책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책도 참고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이제 소식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저희 뵈러 오겠습니다. 조금 마지막이라 좀 혀가 꼬이네요. 또 처음이라. 네,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